오리온입니다. 매수가는 13만 9천 원, 비중 50% 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내리면서 힘을 못 씁니다. 이 거북이 가자 성공으로 주가에도 기대를 걸었는데 아쉽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꼬북칩의 성공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했는데 하반기 주가는 이 맥을 영 못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꼬북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산악자전거에 좀 푹 빠져 있는데요. 여기서 만든 그 그래놀라에 전 놀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종목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뭐 감자인 소스닷 이게 이제 최근 9월 달에 또 출시가 되는 바람에 이 또 대박 조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내 매출 비중은 한 1,000억 대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주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한류를 타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거점을 뒀는데 이 딜러 조직을 1,800개에서 지금 1,000개까지 줄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결손이 생기죠. 결손은 바로바로 이익과 손실에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말이 안 된다. 최근에 중국에서 사드 해빙 무드를 좀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의 중요한 도시에서 한국행 모객을 허용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왜 주가가 못 가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살짝 조금 뭐랄까요, 꽁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거기에 단서가 들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페리라든지 아니면 그 항공기를 전세를 내서 전세기로 이동하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단서로 달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중국과 한국 간의 노선은 거의 뭐 만석입니다. 90% 이상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모객을 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10%도 안 되는 그 몇 명 좌석을 잘 꼬집고 들어가서 모객을 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다 꽂아 넣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동남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투어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전세기로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기를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드 해빙 무드에 들어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그 중국이 국경절이었는데 유커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던가요? 아니죠.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그냥 따이국만 더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좀 이런 그 사드 보복과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지난주에 US 메카가 그러니까 이 나프타의 시대가 끝나고 US 메카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죠.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과의 그 다이렉트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구조였는데 US 메카에 있는 그런 특별 조항을 보면 이 중국과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캐나다가 FTA를 못하도록 미국이 비토할 수 있는 그 비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하고 가장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하고 코가 걸려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중국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딱 드린 말씀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더 있죠. 자, 보세요. 좀 확대해서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무척 많이 올랐어요. 그죠?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왜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G20 정상회담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새롭게 생겼죠. 자,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결정된 겁니까? 결정 안 된 겁니까?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발생한 뉴스가 과연 이 종목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셔야지. 이 종목은 본질 가치가 이만큼이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갈 거야. 좀 전에 제가 대우조선해양 말씀을 드렸었죠. 발주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종목의 본질 가치는 여기니까 여기까지 갈 거야. 이게 과연 맞느냐 말이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요번에 G20 회담까지는 어떤 그 기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쌍바닥을 찍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이라도 당장 트럼프가 야, 너희들하고는 아직까지는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은 13만 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 소리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들의 생각들에 의해서 이게 맞춰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꼭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